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아파트 단지. 겨울밤 찬바람이 매서운 12월의 어느 날 67세 경비원 이정수는 작은 경비실에서 홀로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놓인 보온병에서 나오는 따뜻한 보리차 냄새가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수는 낡은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CCTV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12개의 화면에는 조용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또 밤이 깊어가는구나. 정수는 작게 중얼거리며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아내 순금, 그리고 대학생이던 아들 민호와 함께 찍은 경주 여행 사진이었습니다. 아내는 3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부산에서 자신의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병원비 문제로 감정이 상한 후로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정수가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한 지 벌써 2년. 혼자 지내는 밤 근무는 때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정각, 쾅! 경비실 유리문이 급하게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베이지색 코트는 찢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멍이, 입술에는 마른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 팔에는 3, 4세쯤 되는 남자아이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여성의 목소리는 극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오랫동안 쫓기기라도 한 듯 계속 뒤를 돌아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이에요? 병원에 가야겠는데. 안 돼요. 병원도 안 되고 경찰도 안 돼요. 제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잠든 아이를 정수에게 건네려 했습니다. 이 아이를 3일만 맡아주세요. 여성은 두툼한 봉투와 작은 쪽지를 책상에 놓았습니다. 사례금이에요. 위험하면 이 번호로만 전화하세요. 절대 다른 곳에는 연락하지 마세요. 아이 엄마가 누구예요? 제가 엄마예요. 하지만 지금은 함께 있으면 이 아이가 더 위험해져요. 그녀는 잠든 아이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곧 데리러 올게. 잠깐만요. 정수가 급히 불렀지만 서연이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정수의 팔에는 민준이라고 불린 작고 따뜻한 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경비실 안쪽에 있는 간이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 침대는 원래 야간 근무 중 잠깐 눈을 붙일 때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작은 손님을 위한 침대가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무의식 중에 정수의 셔츠 소매를 꽉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는 괜히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눈가에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많이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정수는 책상 위에 놓인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안에는 500만 원이라는 거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소 한 달 월급인 180만 원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무거운 것은 이 작은 생명을 맡았다는 책임감이었습니다. 정수는 쪽지를 펼쳐봤습니다. 거기에는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고 밑에 작은 글씨로 정말 위급할 때만 사용하세요. 절대 다른 곳에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자 민준이가 깨어났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멍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더니 곧 낯선 환경이라는 것을 깨달았는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야? 엄마는?
민준이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다가 엄마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 갔어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작은 경비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수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아들을 키웠던 기억이 있지만 그때는 아내가 모든 육아를 담당했었습니다. 어, 민준아, 울지 마라. 할아버지가 여기 있잖아. 하지만 아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정수는 아이를 안아보려 했지만 오랜만에 아이를 안아보는 것이라 손이 어색했습니다. 어떻게 안아야 할지, 어떻게 달래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혹시 배가 고픈가? 아니면 목이 마른가? 정수는 경비실 작은 냉장고를 뒤져봤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자신이 먹던 김치찌개와 밑반찬들, 그리고 맥주 몇 캔뿐이었습니다. 3, 4살 아이가 먹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파트 단지 안에는 24시간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정수는 아이를 안고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아이를 품에 안고 있으니 마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민준이는 울음을 멈추고 주변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뭘 사야 하지? 편의점 진열대 앞에 서서 정수는 고민했습니다. 우유, 빵, 과자,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먹어야 하는지 가물가물했습니다. 아들 민호가 어렸을 때가 30년도 더 전일이었으니까요. 저기, 실례하지만 정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학생이었습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아이가 갑자기 정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손자 같은 아이인데 뭘 사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르바이트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손자분이세요? 몇 살이에요? 네, 4살인 것 같아요. 그럼 우유랑 빵 사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물티슈도요. 아르바이트생은 친절하게 여러 가지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정수는 고마운 마음으로 그녀가 추천해 준 것들을 모두 샀습니다. 우유, 빵, 바나나, 물티슈, 그리고 작은 장난감 자동차 하나까지. 할아버지, 정말 사랑이 많으시네요. 새벽에 이렇게까지. 아르바이트생의 말에 정수는 괜히 부끄러워졌습니다.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 작은 생명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와서 정수는 서툴게 민준이에게 우유를 먹였습니다. 아이는 배가 고팠던지 우유를 잘 마셨습니다. 그리고 빵도 작은 입으로 열심히 먹었습니다. 맛있어?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라는 말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해서 할버지라고 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응, 민준아. 엄마 언제 와? 정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일이라고 했지만 정말 3일 후에 올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곧 올 거야. 그때까지 할아버지랑 같이 있자.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정수의 무릎에 앉아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부릉부릉 소리를 내며 자동차를 굴리는 모습이 천진난만했습니다. 그 순간 정수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이렇게 따뜻함을 느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작은 생명이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 무겁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새벽 6시쯤 되자 민준이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정수는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작은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얼마나 큰 비밀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휘말렸는지를. 오전 7시, 낮 근무자인 김상철 씨가 출근했습니다. 정수 씨,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저게 뭐예요? 김상철은 침대에서 자고 있는 민준이를 보고 놀랐습니다. 아, 그게.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친구 손자를 잠깐 맡게 되었어요. 며칠만요. 아, 그렇구나. 귀엽네요. 정수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그렇게 신신당부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2시 정수는 민준이와 함께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네를 타며 깔깔거리고 웃었고 정수는 뒤에서 그네를 밀어주며 그 모습을 보며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할버지, 더 높이, 더 높이.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놀이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평범한 4살 아이 같았습니다. 어젯밤 그 절박했던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어머, 정수 아저씨. 손자분이세요? 뒤에서 아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백삼동에 사는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70대 초반의 이 할머니는 아파트에서 가장 정보통으로 유명했습니다. 네. 잠깐 맡아서 돌보고 있어요. 정수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편하지 않았지만 민준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예쁘네요. 몇 살이에요? 4살이요. 박 할머니는 민준이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참 잘생겼어요. 정수 아저씨 아들 닮았나 봐요. 그런데 언제부터 맡게 되신 거예요? 어제부터요. 며칠만 돌봐달라고 해서. 아, 그렇구나. 요즘 젊은 부모들이 참 바쁘죠. 그래도 정수 아저씨가 계셔서 다행이네요. 박 할머니는 민준이에게 사탕 하나를 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의심은 받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이터에서 돌아오는 길 정수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파트 정문 근처에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나란히 멈춰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네.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차들이었습니다. 정수는 본능적으로 민준이의 손을 꽉 잡고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검은 차의 남자들은 계속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비실에 도착해서 정수는 CCTV를 통해 그 차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번호판은 서울 번호였지만 렌터카나 리스 차량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차 안의 남자들은 계속 아파트 출입구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쯤 되자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비실 문이 열리며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이 남자는 정중하지만 어딘지 날카로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만 혹시 어젯밤이나 오늘 새벽에 이상한 일은 없으셨나요? 정수는 책상 뒤로 민준이를 숨기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젊은 여성이 아이와 함께 이쪽으로 온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찾고 있는 사람들인데. 남자는 정수의 표정을 예리하게 살폈습니다. 마치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못 봤는데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아,
그냥 가족 일로 찾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보시면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남자는 명함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명함을 보니 대한조사라는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고 직책은 팀장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수상한 회사명이었습니다. 남자가 나간 후 민준이가 책상 뒤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 괜찮아, 민준아.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정수는 민준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민준이는 안쪽 방에서 자고 있었지만 혹시 깨어서 들었을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새벽 1시쯤 정수는 잠든 민준이를 확인하러 안쪽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꿈속에서도 불안한지 이마에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민준이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정수는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며 담요를 다시 덮어주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여전히 검은 차들이 아파트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어떤 차는 주차장에, 어떤 차는 도로에 멈춰서 마치 감시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걸까? 그리고 서연이는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 걸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답을 찾을 수 있는 단서는 다음 날 저녁 뉴스에서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 8시, 정수는 민준이에게 저녁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컵라면에 계란을 풀어넣어 끓인 것이었는데 민준이는 그것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이틀째가 되니 정수도 제법 아이 돌보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정수는 민준이가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할아버지라는 호칭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민준아, 라면 다 먹으면 우유도 마시자. 네. 정수는 습관적으로 경비실 작은 TV를 켜고 저녁 뉴스를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앵커가 여러 뉴스를 전하던 중 갑자기 정수의 주의를 끄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 건설회사인 태산건설 회장의 며느리가 실종된 지 이틀째가 되었습니다. 정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라면을 먹이던 젓가락을 그대로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서연이 실종 이틀째라는 자막과 함께 여성의 사진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이틀 전 새벽에 민준이를 맡기고 간 그 여성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서연이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밝게 웃고 있었지만 그때 경비실에 왔을 때의 상처투성이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피해자 서연이 씨는 태산건설 한석주 회장의 둘째 며느리로 작은 아들 한민우 씨와 결혼해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정수는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라면을 먹고 있었지만 TV 화면을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경찰은 납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거대한 회사 건물이 나왔습니다. 태산건설이라는 큰 간판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것은 정장을 입은 위험 있는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한석주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며느리와 손자의 안전한 귀가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카메라가 한석주 회장을 클로즈업했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 노인은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태산건설 로고가 크게 보였습니다. 우리 며느리와 손자가 하루빨리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한석주 회장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정보를 아는 분은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도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속 한석주 회장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완전히 걱정에 빠진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민준이가 정수의 바지를 잡아당겼습니다. 할아버지. 응, 민준아? 저 할아버지 무서워.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이가 TV 화면 속 한석주 회장을 가리키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왜? 저 할아버지가 왜 무서워? 엄마가 말했어요. 나쁜 할아버지라고. 민준이 데려가려고 한다고. 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한석주 회장이 민준이의 할아버지라는 말인가? 그런데 왜 민준이는 그를 무서워하는 걸까?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편 서연희 씨의 남편인 한민우 씨는 지난달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 서연희 씨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민준이의 아빠는 이미 돌아가신 건가? 그리고 서연이가 태산건설 회장의 며느리라면 민준이가 재벌 손자라는 말인가? 정수는 민준이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순수한 표정으로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그런 큰 회사의 후계자라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왜 엄마와 함께 도망다니는 거지? 뉴스에서는 추가 정보가 나왔습니다. 태산건설 관계자는 며느리 서연희 씨가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틀 전 만났던 서연이는 절박했지만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말이 맞나 싶었습니다. 회사 측은 전문의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아이와 함께 사라져서 걱정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화면에는 다시 한석주 회장이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아이에게 해를 끼칠까봐 걱정됩니다. 하루빨리 찾아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준이가 다시 정수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는 아프지 않아요. 엄마가 말했어요. 나쁜 사람들이 엄마를 병원에 보내려고 한다고. 정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뉴스에서는 서연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하는데 민준이는 엄마가 아프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석주 회장은 걱정하는 할아버지로 나오는데 민준이는 그를 무서워합니다. 그때 정수의 핸드폰이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지만 내용을 보니 서연이인 것 같았습니다. 뉴스 보셨나요?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 믿지 마세요. 정수는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감시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해서였습니다. 곧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10분 후에 전화드릴게요. 정수는 고민했습니다.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함부로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민준이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잠깐 전화 받고 올게. 여기서 조용히 있어야 해. 응, 할아버지.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도 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민준이를 안쪽 방에 숨기고 아파트 단지 안쪽으로 조심스럽게 향했습니다. 다행히 밤이라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저씨, 저예요. 민준이는 괜찮나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잘 있어요. 그런데 뉴스를 봤는데 아가씨가 태산건설 회장 며느리라고? 네, 맞아요.
하지만 뉴스는 모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요? 정수는 뉴스에서 본 내용과 지금 서연이의 말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저씨, 제가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들어보시고 판단하세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아저씨, 시아버지가 뉴스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분노도 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분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아이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역시 서연이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나왔군요. 아저씨, 제가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들어보시고 판단하세요. 제 남편 민우는 한 달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고가 정말 사고였는지 의심스러워요.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죽기 며칠 전부터 이상했어요. 계속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면서 이건 옳지 않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말을 했거든요. 서연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와 크게 다툰 일이 있었어요. 회사 일 때문이었는데 태산건설이 부실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걸 남편이 알게 된 거예요. 정수는 놀랐습니다. 부실 공사요? 네. 작년에 완공된 대전에 한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거기 기초공사에 문제가 있다는 걸 남편이 발견했어요. 시공 당시 자재비를 아끼려고 철근을 적게 넣고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보다 낮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아파트가 위험하다는 말씀인가요? 네. 언젠가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보강 공사를 하자고 했는데 서연이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시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그런 일에 신경 쓰지 말라, 회사 망하게 하려고 하느냐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남편은 양심상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남편이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언론에도 제보하려고 했고요. 하지만 그 며칠 후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정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경찰은 졸음운전 사고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평소에 운전을 아주 조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사고 며칠 전부터 누군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서연이는 잠시 울먹이는 소리를 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시아버지가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위로해주는 척 했지만 점점 저를 통제하려고 했어요. 어떻게요? 민준이를 빌미로 썼어요. 아이를 위해서는 할머니 집에서 살아야 한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니까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요. 그럼 정말로 병원에 가신 건가요? 처음에는 그냥 상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병원과 짜고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한 거였어요. 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아저씨, 제가 왜 민준이와 함께 도망 다닌다고 생각하세요? 시아버지가 저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민준이의 법정 대리인이 시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민준이를 이용하려고 하는 건가요? 맞아요. 남편이 죽으면서 민준이가 태산건설의 유일한 남자 후계자가 됐어요. 시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서 회사 경영을 오래 할 수 없거든요. 서연이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계획은 이래요.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친권을 박탈하고 자신이 민준이의 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준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15년 동안 회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죠. 하지만 민준이가 아직 어린데 그게 시아버지에게는 더 좋은 거예요. 민준이 이름으로 회사를 물려주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부실 공사나 다른 비리들을 모두 덮어버리려고 해요. 정수는 이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가씨가 피해 다니시는 거군요. 네. 하지만 더 심각한 건 시아버지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었거든요. 어떤 것들요? 회사 법인 계좌에서 거액이 빠져나가는데 용도를 알 수 없는 돈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는 것도 봤고요. 그럼 증거는 있나요? 남편이 몰래 복사해둔 자료들이 있어요. 회계장부,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서연이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다른 사람들과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파일도 있어요. 그런 중요한 자료를 왜 지금까지? 남편이 죽고 나서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저를 감시하고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하루만 더 시간을 주세요. 내일 밤에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언론과 검찰에 동시에 제보할 거예요.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상대가 그런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민준이만은 지켜주세요. 시아버지가 민준이를 데려가면 저는 영영 못 볼 수도 있어요.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오늘 시아버지가 직접 나설 거예요. 지금까지는 부하들을 보냈지만 이제는 참을성을 잃었을 거예요. 뉴스까지 내보냈으니까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정수는 긴장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시아버지는 겉으로는 자상한 할아버지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민준이를 이용할 생각만 하고 있어요. 민준이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민준이를 지킬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내일 밤까지만. 내일 밤이 지나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준이는 안쪽 방에서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보는 순간 정수는 더욱 강한 보호 의지를 느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 왔어. 응, 할아버지, 이 책 재미있어요. 민준이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니 이 아이가 그런 복잡한 어른들의 욕심에 휘말려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경비실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의 차가 동시에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정수는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세 대가 아파트 정문 앞에 일렬로 멈춰 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앞차에서 정장을 입은 노인이 내렸습니다. TV에서 본 그 사람이었습니다. 한석주 회장이었습니다. 민준아, 안쪽 방으로 들어가자. 아주 조용히 해야 해. 정수는 민준이를 안고 경비실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정수의 품에서 작게 떨고 있었습니다. 곧 경비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경비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정중하면서도 위압적으로 들렸습니다. 마치 열어주겠지? 라고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정수는 민준이를 안쪽 방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머리까지 덮어주었습니다. 민준아, 절대 소리내면 안 돼. 할아버지가 다녀올 때까지 여기서 조용히 숨어 있어. 민준이는 무서운 듯 이불 속에서 고개만 살짝 내밀고 정수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 괜찮아.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정수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경비실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TV에서 본 한석주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니 더욱 위험이 있어 보였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온몸에서 풍기는 아우라가 보통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고 금태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 뒤로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4~5명 정도 서 있었습니다. 모두 체격이 좋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 보던 보디가드 같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석주 회장이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태상건설 한석주입니다. 뉴스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정수는 긴장한 채로 인사했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인물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혹시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은 없으셨나요? 젊은 여성이나 아이를 본 적이 있으신지요? 한석주 회장은 정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 시선이 마치 정수의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것 같아 불편했습니다. 아니요, 별다른 일은 없었는데요. 그렇습니까? 회장은 잠시 정수를 살펴본 후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제 며느리와 손자가 실종되었습니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요. 혹시 모르니 이 근처 경비분들께 일일이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회장은 주머니에서 고급스러운 가죽 지갑을 꺼내더니 그 안에서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서연이와 민준이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 여성이 제 며느리 서연이이고 이 아이가 제 손자 민준입니다. 정수는 사진을 보는 척하며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아, 뉴스에서 봤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네, 온 가족이 걱정이 많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표정이 진짜 걱정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정신이 좀 불안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회장은 말을 멈추고 정수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경비 아저씨,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정수입니다. 이정수 씨, 회장이 정수의 이름을 또박또박 발음했습니다. 혹시 이 일과 관련해서 뭔가 아시는 게 있으시면 꼭 연락 주십시오. 회장은 고급스러운 명함 케이스에서 명함을 꺼내 정수에게 건넸습니다. 명함도 일반적인 것과는 달랐습니다. 두꺼운 종이에 금박으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찾는 것은 며느리와 손자의 안전입니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회장 뒤에 서 있던 남자 중 하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이 남자는 특히 날카로운 인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경비실 안을 한번 둘러봐도 될까요? 혹시 모르니까요. 정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안쪽 방에는 민준이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 그건 좀. 정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개인 공간이기도 하고. 한석주 회장이 손을 들어 그 남자를 말렸습니다. 김 과장, 그만해. 이정수 씨를 괜히 의심하지 마라. 하지만 회장님, 됐다고 했잖아. 회장의 목소리에는 확실한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라고 불린 남자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다시 정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정수 씨, 사실 제가 이렇게 직접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네. 혹시 누군가 우리 손자를 숨기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회장의 목소리가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그분이 선의로 하신 일이라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하다고요? 우리 며느리는 지금 정신적으로 아주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언제 아이에게 해를 끼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정수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서연이가 아이에게 해를 끼친다고? 그렇게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인데? 만약 우리 손자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더 이상 위험에 노출시키지 마시고 꼭 연락해 주십시오. 회장은 또 다른 명함을 꺼내 정수에게 건넸습니다. 이번에는 뒷면에 휴대폰 번호가 손으로 직접 쓰여 있었습니다. 24시간 언제든 이 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사례도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회장은 주머니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시겠죠? 봉투가 꽤 두툼해 보였습니다. 아마 상당한 금액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며느리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어서요. 그리고 회장은 정수를 한 번 더 뚫어지게 바라본 후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엄마, 안쪽 방에서 민준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악몽을 꾸고 잠꼬대를 하는 소리였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회장과 그의 부하들이 동시에 경비실을 바라봤습니다. 정수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아, 그게. 정수가 급히 말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입니다. 드라마 보고 있었거든요. 한석주 회장은 잠시 귀를 기울이며 경비실 안쪽을 바라봤습니다. 다행히 민준이는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의심과 확신 사이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회장은 몇 초 더 기다리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뭔가 아시게 되시면 꼭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회장 일행이 경비실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서면서 회장이 뒤돌아보며 한마디 더 했습니다. 참, 이정수 씨. 저희 며느리는 아주 교활한 사람입니다. 만약 연락이 온다면 절대 믿지 마세요. 정신병자의 말은 믿을 수 없거든요. 그 말을 남기고 회장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수는 회장 일행이 완전히 떠날 때까지 창문으로 지켜봤습니다. 검은 차들이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확인한 후에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몰랐습니다. 한석주 회장이 차에 타면서 부하에게 한 말을. 김 과장, 경비실을 24시간 감시해. 분명히 그 안에 있다. 내 감이 틀린 적이 없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내일 아침에 직접 확인하러 다시 오겠다. 그때는 좀 더 강하게 나가자.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회장 일행이 떠난 후 정수는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긴장했던 탓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안쪽 방에서 민준이가 나왔습니다. 아이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웠어. 괜찮아, 민준아. 이제 안전해. 정수는 민준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아이의 몸이 떨리는 것을 느끼니 더욱 강한 보호 본능이 솟아났습니다. 할아버지, 그 나쁜 할아버지 갔어요? 응, 갔어. 이제 괜찮아. 민준이는 정수의 품에서 한참을 떨었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그 할아버지가 민준이를 데려가려고 한다고. 그러면 엄마 못 본다고. 정수는 아이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이런 복잡한 어른들의 음모에 휘말려 있다니. 민준아,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절대 누구한테도 민준이를 보내지 않을 거야.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민준이는 그제서야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수는 민준이를 다시 침대에 눕히고 경비실로 돌아와 CCTV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한석주 회장의 차들은 아파트 단지를 완전히 떠났지만 대신 다른 검은 차 한 대가 단지 입구 근처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감시하고 있구나. 정수는 회장의 말들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걱정하는 할아버지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서연이를 정신병자라고 부르며 아이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한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후 10시쯤 정수의 핸드폰이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감시받고 있나요? 조심하세요. 내일이 중요한 날입니다. 서연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정수는 주변을 둘러본 후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회장이 직접 왔었어요. 민준이는 안전합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밤 9시에 모든 자료를 언론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만 버텨주세요. 알겠어요. 조심하세요. 정수는 핸드폰을 끄고 다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감시하는 차량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정수는 잠든 민준이를 확인하러 안쪽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마 꿈속에서도 불안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엄마. 민준이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정수는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며 담요를 다시 덮어주었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민준이와 함께 자신의 원룸으로 갔습니다. 낮에는 경비실보다 집이 더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원룸은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민준이는 새로운 환경이 신기한지 이곳저곳을 둘러봤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에요? 응,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야. 작지만 따뜻해요. 민준이의 순수한 말에 정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는 천진난만했습니다. 오후에 정수는 민준이와 함께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아이에게 더 좋은 음식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사줘요. 민준이가 과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래, 민준이가 좋아하는 거 다 사자. 정수는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골랐습니다. 우유, 바나나, 계란, 그리고 아이용 간식들까지. 계산을 하는데 계산원이 말했습니다. 손자분이 정말 예쁘시네요. 할아버지를 닮았어요. 정수는 괜히 뿌듯했습니다. 진짜 손자는 아니지만 마치 자신의 손자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정수는 민준이에게 계란 후라이와 소시지를 해주었습니다. 아이는 맛있게 먹으며 할아버지가 만든 거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녁 7시 정수는 다시 야간 근무를 위해 경비실로 돌아갔습니다. 민준이도 함께 데려왔습니다. 집에 혼자 두기에는 너무 불안했습니다. 감시하는 차량들이 더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아파트 단지 곳곳에 검은 차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8시 30분 정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아저씨, 30분 후에 모든 자료를 공개합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알겠어요. 조심하세요. 정수는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30분만 더 버티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경비실 밖에서 여러 대의 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차량이었습니다. 정수는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5대가 일렬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앞 차에서
한석주 회장이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어제의 가식적인 미소는 사라지고 차갑고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준아, 이번에는 정말 조용히 숨어 있어야 해. 정수는 민준이를 안쪽 방 옷장 안에 숨겼습니다. 곧 경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석주 회장이 부하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예의를 차리지 않았습니다. 이정수 씨,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연극을 끝냅시다. 무슨 말씀이신지. 정수는 최대한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석주 회장의 분위기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손자가 여기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회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돌려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며느리와 통화한 것도 확인했고 오늘 낮에 아이와 함께 마트에 간 것도 다 봤습니다. 정수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들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0분 전에 며느리에게서 전화 온 것도 알고 있어요. 회장은 정수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자, 이제 우리 민준이를 내놓으시죠. 한석주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친근한 할아버지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안쪽 방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가 옷장 안에서 숨죽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얼마나 무서울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모르겠는데요. 이정수 씨,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줬는데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들과 상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회장의 부하들이 정수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뒤로 물러났지만 이미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저는 태상건설 회장입니다. 이 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사업가예요. 당신 같은 경비원 따위가 감히. 경비원 따위라고요? 정수가 갑자기 말을 끊었습니다. 회장의 말에 뭔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경비원입니다. 돈도 별로 없고 권력도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정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 작은 아이가 회장님을 무서워한다는 것, 그리고 엄마를 그리워한다는 것 말이에요. 뭐라고요?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민준이가 회장님을 그렇게 무서워할 이유가 뭘까요? 친할아버지라면서 말이에요. 한석주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저는 67년을 살아왔습니다. 정수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가난도 겪어봤고, 아내도 잃었고, 아들과도 멀어졌죠. 때로는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민준이가 숨어 있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아직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말이에요. 그런 감상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회장님, 정수가 큰 소리로 회장을 불렀습니다. 회장과 부하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평범한 경비원이 재벌 회장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회장님은 정말로 민준이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당연하죠. 내 손자인데. 그럼 왜 민준이 엄마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왜 아이는 회장님을 그렇게 무서워하는 겁니까? 정수의 질문에 회장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합니다. 돈이나 권력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의 사랑이에요. 정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아이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회사나 유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웃으며
잘하는 것 아닌가요? 한석주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김 과장, 회장이 부하에게 소리쳤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 직접 찾아. 김 과장이라고 불린 남자가 정수를 밀치고 안쪽 방으로 향했습니다. 안 돼요. 정수가 김 과장을 막으려 했지만 다른 부하들이 정수를 붙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버지, 옷장에서 민준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정수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버지, 무서워요. 민준이가 정수의 다리를 꽉 안고 매달렸습니다. 한석주 회장이 민준이를 보며 얼굴을 펴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야. 집에 가자. 좋은 것도 많이 사주고 큰 방에서 살 수 있어. 하지만 민준이는 정수 뒤로 더욱 숨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엄마 없으면 싫어요. 민준아, 엄마는 아프셔서 병원에 가야 해. 아니에요. 엄마는 안 아파요. 나쁜 할아버지가 거짓말해요. 민준이의 순수한 외침이 경비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한석주 회장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정수 회장이 정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아이를 넘기지 않으면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요? 정수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당신 아들 직장에서 해고될 것이고 당신은 유괴범으로 고발될 겁니다. 그리고 회장이 정수를 위협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런 시골 경비원이 재벌가와 맞선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을 없애버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상대는 엄청난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이었고 자신은 그냥 평범한 경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자신의 다리를 꽉 잡고 떨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30년 전 어린 아들을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무력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회장님, 정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뭘 무서워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이미 아내도 잃었고 아들과도 멀어졌어요. 가진 것도 별로 없고요. 정수는 민준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 아이를 지키는 게 옳은 일이라는 것 말이에요. 한석주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아니요. 처음으로 정신이 맑아진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경비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언론사 차량들도 보였습니다. 취재진들이 카메라를 들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석주 회장이 당황하며 부하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신고한 거야? 회장님,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정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아저씨, 경찰이 도착했나요? 제가 모든 증거 자료와 함께 신고했어요.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지금 도착했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곧 끝날 거예요. 경찰들이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입니까? 형사가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한석주 회장이 앞으로 나서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태상건설 한석주입니다. 저희 손자를 찾으러 왔는데 이 경비원이 아이를 넘겨주지 않아서. 아, 한석주 회장님이시군요. 형사가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침 잘 됐습니다. 태상건설 관련 수사건으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한석주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내가 왜? 며느리분께서 증거자료와 함께 고발장을 제출하셨습니다. 경정은 서류 뭉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횡령, 배임, 부실공사, 그리고 아동납치 미수 혐의까지 말이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영장도 나왔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영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석주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형사는 정수를 바라봤습니다. 이정수 씨시죠? 아이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상황 보고 다 받았습니다. 상황 보고요? 서연희 씨가 모든 걸 설명해 주셨어요. 회장이 어떻게 아이를 이용하려 했는지, 며느리를 정신병자로 만들려 했는지, 모든 증거와 함께 말이죠. 그때 또 다른 수사관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경정님, 국토교통부와 검찰청에서 동시에 수사자료가 접수됐습니다. 태산건설의 부실공사 은폐, 정치권 로비, 그리고 회계 조작까지 모든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한석주 회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누가? 한민우 씨가 생전에 모아둔 자료들입니다. 서연희 씨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해서 저희에게 제출했어요.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USB 하나에 3년치 회계 조작 내역이 다 들어있더군요. 그리고 회장님이 정치인들과 통화하시는 녹음 파일도 있고요. 한석주 회장이 비틀거렸습니다. 그럴 리가. 민우가 그런 걸. 한민우 씨는 마지막까지 양심적인 분이셨네요. 이 모든 자료를 모아서 언젠가 폭로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른 경찰관들이 한석주 회장과 그의 부하들에게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한석주, 당신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한석주 회장이 끌려가면서 정수를 째려봤습니다. 이정수,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회장님, 정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때문이 아니에요. 회장님이 잘못한 일 때문이에요. 회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경찰차에 실려 끌려갔습니다. 경비실이 조용해진 후 민준이가 정수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버지, 이제 안전한 거야? 응, 민준아. 이제 완전히 안전해. 그때 경비실 문이 열리며 서연이가 달려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아, 엄마. 모자가 제외하는 모습을 보며 정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감동을 느껴본 지 정말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민준이를 한참 안아준 후 정수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뇨. 자신의 안전을 걸고 민준이를 지켜주신 건데. 서연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때 취재진들이 경비실로 몰려들었습니다. 태산건설 비리 폭로의 핵심 증인이신 이정수 씨, 인터뷰 좀 해주세요. 아이를 지켜내신 소감은 어떠십니까?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주목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는데 재벌 회장을 상대로 용기를 내시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기자의 질문에 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67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을 겪었죠. 가난도 겪어봤고 아내도 잃었고. 정수는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들이 있었나요? 위협도 많이 받았죠. 하지만 이 아이가 저를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무서움보다는 책임감이 더 컸어요. 정수의 인터뷰는 그날 저녁 모든 뉴스에 나갔습니다. 한편 수사가 진행되면서 태산건설의 비리 실태가 점점 더 드러났습니다. 대전 아파트 부실 공사는 물론이고 지난 5년간 정치권에 흘러간 돈만 수십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계 조작으로 탈세한 금액은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언론들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고 국민들은 한석주 회장의 파렴치한 행동에 분노했습니다. 특히 손자를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평소와 같이 경비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민준이가 색연필로 그린 그림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종이에는 할아버지와 자신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엄마도 함께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와, 민준이가 그렸어? 정말 잘 그렸네. 응, 우리 가족이에요. 민준이의 순수한 말에 정수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서연이는 웃으며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쫓기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이가 할아버지 얘기를 하루 종일 해요. 정말 고마워서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슨 보답 말씀이에요.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민준이 덕분에 외롭지 않게 됐거든요. 정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그는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습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저씨, 그런데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서연이가 신문을 펼쳐 보였습니다. 태산건설 비리 수사 결과 발표라는 제목이 크게 나와 있었습니다. 한석주 회장이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횡령 금액만 5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정말 그렇게 큰 금액을. 그리고 대전 아파트 부실 공사 때문에 주민들 전체가 이주해야 한다고 해요. 다행히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발견돼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요. 정수는 한민우의 양심적인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목숨을 걸고 모은 자료들이 결국 정의를 실현시켰네요.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남편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했어요. 아저씨가 민준이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해요. 중요한 건 민준이가 안전하다는 거잖아요. 그때 민준이가 정수의 무릎에 올라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계속 함께 살아요. 민준아, 엄마도 그러래요. 할아버지랑 함께 살자고. 정수는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저씨, 정말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저희가 아저씨의 가족이 되면 안 될까요? 진짜 가족으로요.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민준이가 아저씨를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저도 아저씨 같은 분이 민준이 곁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서연이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에게는 할아버지가 필요해요. 진짜 할아버지 말이에요. 하지만 아저씨도 혼자 지내시잖아요. 우리가 함께 살면서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준이가 정수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가족 될까요? 민준이가 할아버지 진짜 손자 될까요?
정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년 전 아내를 잃고 아들과도 연락이 끊어진 후 혼자였던 그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 정말 괜찮을까요?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저희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이제 저희가 할아버지를 돌봐드리고 싶어요. 그날 저녁 정수는 오랜만에 부산에 있는 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세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응, 아들아. 아버지가 미안했다. 연락도 안 하고. 무슨 말씀을. 그런데 갑자기 왜 전화를 주셨어요? 정수는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놀라며 들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뉴스에서 봤는데 그게 우리 아버지였다니. 그런데 아들아, 내가 괜찮다면. 정수는 서연이와 민준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기로 한 일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좋은 일이네요. 아버지가 혼자 지내시는 게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그럼 괜찮겠니? 물론이죠. 이번 추석에는 제가 가족들과 함께 서울로 올라갈게요. 새로운 가족들에게 인사드리고 싶어요. 정말이니? 네. 그리고 아버지, 그동안 죄송했어요. 엄마 병원비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가 새로운 가족을 얻었어요. 하늘에서 보고 있죠? 정수는 마음속으로 먼저 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는 태상건설 주식을 모두 정리하고 작은 카페를 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석주 회장이 구속되면서 회사 경영권 문제가 복잡해졌지만 서연이는 민준이를 위해 깨끗하게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큰 돈보다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이 더 좋아요. 서연이의 결정이었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경비 일을 하면서도 민준이의 할아버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민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는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유치원에서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뭘 자랑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영웅이라고 했어요. 나쁜 사람들한테서 저를 지켜줬다고요. 민준이가 더 용감했어. 무서웠을 텐데 잘 참아줘서 고마워. 민준이는 정수의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 커서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될래요. 어떤 사람? 나쁜 사람들한테 지지 않는 용감한 사람. 정수는 웃으며 민준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도 연희와 민준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 몰랐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작은 용기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이야. 앞으로 민준이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좋은 할아버지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연희가 새로운 시작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수에게는 더 이상 외로운 새벽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희망찬 새벽이었습니다. 6개월 후 서연이의 작은 카페 민준이네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수는 오전 근무를 마치고 매일 카페에 들러 민준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들을 보며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한 중년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정수의 아들 민호였습니다. 그는 가족들과 함께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가까이서 자주 뵐 수 있겠네요. 민호야. 그리고 이분들이 새로운 가족들이시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수 아버지의 아들 민호입니다. 민호는 서연이와 민준이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정말 많이 그리워하셨어요. 서연이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민준이는 처음에는 낯을 가렸지만 금세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할아버지 아들이에요? 응, 그래. 그럼 너는 내 조카네. 민호가 민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한석주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태산건설은 새로운 경영진 하에 윤리 경영을 선언하고 재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대전 아파트는 완전히 재건축되어 주민들이 안전하게 입주했습니다. 정수는 지금도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민준이가 할버지, 다녀오세요. 라고 인사해주고 저녁에는 할버지,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서연이의 카페는 동네 사람들의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수는 카페 단골 손님들에게 우리 며느리가 만든 커피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어느 저녁 정수와 민준이가 함께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버지,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응, 조금 무서웠어. 하지만 민준이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어. 할버지는 정말 용감해요. 민준아, 할아버지가 하나 말해줄게. 정수는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용기라는 건 무섭지 않은 게 아니야. 무서워도 옳은 일을 하는 거야. 그럼 민준이도 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민준이는 이미 용감한 아이야. 그때 무서웠는데도 할아버지를 믿고 참았잖아. 민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을 거죠? 물론이야. 할아버지가 민준이를 평생 지켜줄게. 해가 지는 저녁 하늘 아래 할아버지와 손자는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